네, 이번 시간에는 JPA를 이제 실제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고, 마치 우리가 처음 언어를 배우면 이제 헬로 월드로 하듯이 JPA에서의 어떤 헬로 월드,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어떤 라이브러리를 받고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보여드리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네. 제 소개는 넘어가고요. 그래서, 여기 목차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뭐라도 동작하는, 테이블 하나라도 가지고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프로젝트 생성하는 걸 먼저 해볼 텐데요. 우선 이걸 하려면, 이제 JPA는 어쨌든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계형 DB에 이제 OR 매핑을 해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 저는 그러니까 MySQL도 쓸 수 있고 오라클 등등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지만 저는 이제 뭔가 연습할 때는 이제 H2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일단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H2 데이터베이스를 여러분도 설치를 해야 되고요. 제가 그냥 라이브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h2database.com에 들어가 보시면 되고요. 옆으로 치우고,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h2database.com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기 이제 다운로드 해가지고 이제 본인의 플랫폼에 맞는 걸 받으시면 됩니다. 뭐 윈도우면 이거고, 이제 뭐 저처럼 맥을 쓰시는 분들은 이 올 플랫폼으로 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받고, 그럼 이제 이걸 왜 쓰냐 하면은 우선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실습용 DB로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웹에서 이제 콘솔 환경이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웹으로 바로 쿼리를 날려볼 수 있는 게 제공이 되고요. 그런데 용량도 되게 작고 라이브러리 자체가 되게 가벼워요.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제 웹용 쿼리 툴이 제공이 되고 뭐 완벽하진 않지만 이제 MySQL이나 오라클 쿼리랑 유사한 쿼리를 날려볼 수 있어요. 이제 데이터베이스 시뮬레이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또 중요한데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따라서 어떤 애는 이제 시퀀스, 어떤 애는 이제 뭐 오토 인크리먼트 이런 방식을 여러 가지 지원하는데 얘는 둘 다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메모리에서 그러니까 막 DB를 띄우지 않고 실행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우선은 이게 다운로드를 클릭하시고 받으신 다음에 일단은 저는 일단 맥이니까 네, 저는 여기 풀어놨습니다. 폴더를 전 앞으로 여기 스터디라는 여기 폴더 밑에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그 다음에 자, H2 데이터베이스 이거 방금 받은 거고 일단 풀어보겠습니다. 압축을 풀면 여기 보시면 이제 빈 폴더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저는 맥이니까 이 sh를 실행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h2에 빈에 h2.sh를 딱 실행을 하면 얘가 이렇게 딱 뜹니다. 여기서 이것들을 이제 설정 정보를 넣고요. 제가 아마 예전에 해놓은 게 있어서 이게 좀 뜨는 것 같은데 뜨고 여기서 뭐 그냥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그냥 이거 서버 모드로 하면 이제 실제 데이터베이스처럼 별도로 띄우는 겁니다. 띄우고 이제 해서 뭐 비밀번호는 넘겨두고 보통 사용점 SA로 두고 연결을 딱 하시면 여기 뜨게 됩니다. 네, 예전에 저는 이제 이거 있어서 뜨는 건데 예를 들어서 보시면 select start from 여기서 있는 멤버 뭐 이렇게 하면 지금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데 이게 데이터베이스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혹시 이게 이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로컬호스트나 127.0.0.1에 8082, 127.0.0.1에 8082로 들어가시면 이제 방금처럼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연결 누르면 되고요. 이제 좀 이따 실습하면서 자세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H2 데이터베이스가 어쨌든 실행이 됐으면 그 다음은 이제 자바 프로젝트를 만들 건데 요즘에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메이븐이나 뭐 그레이들 같은 걸로 많이 쓰는데요. 이게 좀 고민이긴 한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젝트를 할 때 그레이드를 쓰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메이븐을 쓰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일단 이번 실습은 메이븐으로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뭐 자바 라이브러리 쓰고 이제 빌드 관리해주고 뭐 프로젝트 의존성 관리해주고 이런 애죠. 네. 그래서 일단 이 그래들로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가급적이면 자바 8 이상을 쓰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저도 자바 8 이상을 쓸 거고요, 실습에서요. 네, 아마 자바 8 이상이면은 웬만하면 다 돌아가실 건데 혹시 안 되면 이제 자바 8로 쓰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인텔리제이에서 먼저 직접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네, 먼저 new 하셔가지고 프로젝트에서 네, 그 프로젝트 만들 때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메이븐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룹 아이디를 저는 그냥 jpa-basic으로 하겠습니다. 아티팩트 아이디는 이제 이게 빌드되면 나오는 파일이라 보시면 되는데 ex1에 hello-jpa 뭐 첫 번째 이제 hello-jp라는 뜻이고 그냥 버전은 그냥 1.0.0으로 하겠습니다. 네, next 하고 네, 뭐 프로젝트 네임 복잡하네요. 이 폴더를 저는 이제 다 스터디로 하겠습니다. 스터디 폴더에 jpa 그냥 이거는 이렇게 할게요. 네, 스터디1의 ex 첫 번째 예제 hello jpa 라는 뜻이고요. 프로젝트 네임이 좀 그냥 짝대기를 꺼줄게요. ex 첫 번째에 hello jpa 첫 번째에 hello jpa 뭐 이런 거는 이제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죠. 네, 네, 오케이 해서 만들면 이제 프로젝트가 만들어졌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메이븐을 안 써보신 분들도 있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form.xml 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프로젝트의 그룹 아이디, 아티팩트 아이디 등이 있는데 일단 이거는 지금 사실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제 중요한 거는 라이브러리를 넣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은 뭐 external 라이브러리라고 있는데 지금은 따로 받은 라이브러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이제 기본 것만 잡혀 있고요. 라이브러리는 제가 일단 간단하게 복붙을 하겠습니다. 네, 복붙을 하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여기 보시면 이제 디펜던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내가 어떤 라이브러리를 쓸 거야 라고 넣어주시면 되는 건데요. 일단 하이버네이트를 쓰시면은 지금 현재 최신 버전이 뭐냐면은 이 5.3.10.파이널입니다. 그러니까 예제에서는 좀 사이트 한번 가볼게요. hibernate.org에 들어가면 여기 이제 hibernate orm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제 현재 그 최근 릴리즈된 버전이 여기 이제 그 이제 안정적인 마지막 버전 5.4라고 나오죠. 네. 근데 굳이 5.4를 쓰지 않고 그 사실 5.3.10 버전을 쓰는 이유는 그 이제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결국 뭐 지금은 이제 제가 스프링 없이 순수하게 JPA만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결국 나중에는 이게 스프링이랑 엮여서 실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JPA만으로 단독으로도 충분히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지만 뭐 스프링 프레임워크랑 보통 통합을 한단 말이에요, 실무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이런 라이브러리 버전을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하시면 좋냐면 이제 스프링의 프로젝트에 스프링 부트를 들어가신 다음에요. 내가 사용할 스프링 부트 버전을 딱 보고 여기 레퍼런스 독 가보시면 이제 하이버네이트에 org 하이버네이트 막 검색해 보시면 저 밑에 그 보시면 org 하이버네이트에 그 어디갔냐 보시면은 이게 지금 스프링 부트 이 버전에서는 하이버네이트 이 버전을 사용하는구나 라고 나와요. 그래서 5.3.10을 이제 저도 쓰는 이유가 스프링 부트에서 쓰는 걸 그냥 궁합을 맞춰서 쓰려고 그랬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은 스프링을 넣는 건 아니니까 이제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이제 참고차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네, 그래서
하이버네이트 같은 경우에 지금 라이브러리를 뭘 넣어야 되냐면 일단 그룹 아이디는 org 하이버네이트를 넣어야 됩니다. 네, 하이버네이트 제공하는 라이브러리가 이제 메이븐에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네, 아트팩트 아이디는 hibernate-entity manager라는 애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걸 받으면 여기 안에 이제 어떤 라이브러리들이 있냐면 지금 보시면 이걸 보는 게 낫겠네요. 네, 여기 이제 hibernate-entity manager라는 라이브러리를 받으면 얘가 이제 필요한 의존성 연관된 라이브러리를 이만큼 땡겨옵니다. 이 중에서 보시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핵심적인 건 여기 hibernate core, 하이버네이트에서 꼭 필요한 라이브러리겠죠. 그다음에 뭐 나머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있습니다. javax.persists의 API 2.이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JPA는 인터페이스인데 이 인터페이스의 구현체로 하이버네이트를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라이브러리를. 그러면 하이버네이트가 그냥 그 JPA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실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앞으로 사용하게 될 JPA 인터페이스들이 여기 다 모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 당기시면 필요한 거를 다 땡길 수 있습니다. 하이버네이트 쓸 때 필요한 걸. 네. 그렇고요. 나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쨌든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해야 되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할 수 있는 드라이버가 있어야 되겠죠. 저희는 H2 데이터베이스를 쓴다고 했으니까 요 H2 데이터베이스 요것도 이제 디펜던시를 걸었습니다. 그럼 이거 라이브러리 버전은 이게 좀 중요한데요. 제가 방금 H2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운받은 버전이랑 꼭 같은 드라이버를 쓰셔야 됩니다. 이게 안 그러면 얘가 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꼭 같은 드라이버를 맞추는 거를 다운로드 받으신 버전이랑 H2 데이터베이스 다운로드 받으신 데이터베이스랑 꼭 맞추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그 다음 뭘 할 거냐 하면 일단 그 라이브러리 받은 거가 잘 되어 있다고 하는 게 확인이 됐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JPA를 실제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설정한다는 건 뭐냐면 이게 정말 뭐 자바처럼 단순하게 뭐 헬로 월드를 바로 칠 수 있는 게 아니라 JPA를 띄우려면 이제 몇 가지 세팅 파일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JPA 설정 파일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persistence.xml이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이 XML 파일을 만들어서 이 프로젝트에 넣어야 됩니다. 뭐 쭉 설명이 돼 있는데 그냥 네, 일단 제가 이 파일을 뭐 시간상 복붙을 하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 위치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 표준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메타 inf에 여기 넣으셔야 됩니다. persistence.xml. 그러니까 여기 이제 메이븐 구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바는 자바 파일들, 나머지 파일들은 여기에 넣으면 되는데 디렉토리를 meta-inf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XML 파일을 persistence.xml을 만듭니다. 그리고 네, 방금 제가 넣은 걸 붙여놓고요. 그러면 이 JPA 설정 파일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컨피그를 제 인텔리제이가 네, 뭐 필요한 것들 이렇게 뭔가 인텔리하게 막 필요한 것들 이제 뭔가 너 JPA 쓰는구나 하고 인식해주면 또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아이디에. 그래서 일단 OK를 해줬고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여기서 잠시만요. 네. 이거를 자 이것만 좀 보게 해봅시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네. 이 persistence 버전 2.2 지금은 JPA 2.1을 쓰신다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이 JPA를 쓸 건데 네가 이름을 뭘 쓸 거야 하는 거고요. 이게 보통 데이터베이스당 하나 정도 만듭니다. 지금은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이름은 persistent unit이라는 하고 이름은 그냥 hello라고 지었고요. 여기서 이제 필수 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JPA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 접근 정보를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javax persist의 JDBC 드라이버. 나는 H2 데이터베이스 드라이버 써. 뭐냐면 오라클 쓰면 이제 오라클 드라이버 쓰시면 되고요. 유저 네임, 패스워드, 그 다음에 뭐 접근 URL 적어주시고, 저는 이게 지금 보시면 중요한데 로컬호스트의 테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hibernate.dialect라는 게 있습니다. 요 다이렉트 지금 보면 일단 결론적으로는 H2 다이렉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해서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 방언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JPA는 그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종속적이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극단적인 예제는, 제가 MySQL을 쓰다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로 바꿔도 그냥 바꿔줘야 돼요. 근데 물론 되게 이론적인 부분이고 이제 실무에서는 좀 이제 손을 보긴 해야 돼요. 근데 아무튼 생각보다 잘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럼 왜 방언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이제 방언이 이제 사투리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좀 썰렁할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서울 방언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죠. 네. 실패. 네. 이제 JPA는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종속적이지 않도록 설계가 됐어요. 그래서 JPA에서 딱 어떻게 했냐면, 각각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뭔가 표준적이지 않은 거, DB 벤더마다 좀 다른 기능들은 이제 방언이라고 표현했어요. 사투리라고. 그래서 이제 보세요. 예를 들어 가변 문자 같은 게 있죠. MySQL은 바차, 오라클은 바차2. 다르죠. 문자를 자르는 함수도 SQL 표준은 서브스트링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오라클은 서브 str 이런 식으로 바꿔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이제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걸 맞춰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좀 표현이 좀 그렇게 했는데 제일 거지 같은 거, 이거 여러분, 페이징. 이게 DB 바꾸면 페이징 쿼리를 다 바꿔야 되거든요. 이게 진짜 너무 힘들어요. 이게 MySQL은 리미트를 쓰고 보통 이제 오라클은 로우넘을 쓰는데요. 이것도 JPA 입장에서 이제 다 방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방언은 뭐냐면 SQL 표준을 지키지 않는 특정 데이터베이스만의 고유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지금 H2 데이터베이스를 쓰잖아요. 그러면 나 지금 쓰는데 H2 데이터베이스는 사투리를 써서 개발해 라고 하면 JPA가 네가 이걸 쓰니까 내가 알아서 번역해서 쓸게 라고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여기 보시면, 자, 좀 크게 볼까요? 네. 이제 JPA가 이 다이렉트라는 걸 쓰는데, 여기서 보시면 MySQL 쓰시면 MySQL 다이렉트, 오라클은 오라클, H2는 H2 다이렉트를 쓰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각각 속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많이 쓰시는 MySQL 쓰면 MySQL 이제 5 다이렉트 이런 걸 쓰시면 돼요. 네. 요즘에 이게 좀 바뀌어서 InnoDB를 안 써도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라클이면 여기 보시면 오라클, 네, 오라클 다이렉트를 쓰시면 됩니다. 네. 살짝 들어가 보면 그냥 너무 많네요. 네. 이렇게 자기가 매핑을 다 해놨어요. 네. 필요하면 이거 제가 약간 이렇게 만들어서 커스텀 할 수도 있어요. 네. 하이버네이트는 이제 40가지 이상의 데이터베이스 방언을 지원하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저희 현업에서 쓸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거의 다 방언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자, 일단은 요 정도로 하면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설정은 끝났고요. 옵션은 그냥 몇 가지 넣어주고, 이 뒤에 거는 쭉 좀 이따 읽어드릴게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좀 그건 있습니다. 어떤 건 자바X로 시작하고 어떤 건 하이버네이트로 시작하죠. 이게 뭐냐면 자바X로 시작하는 건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JPA 자체라는 게 표준이어서 구현체로 하이버네이트도 있고 이클립스 링크라는 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바X라는 거는 내가 이 하이버네이트 라이브러리 말고 다른 JPA 구현 라이브러리를 써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가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표준을 지키는 거고요. 이거는 하이버네이트에서만 이렇습니다. 다른 라이브러리를 바꾸시면 이런 거를 다 바꿔야 됩니다. 설정. 네. 하이버네이트 전용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데이터베이스도 다이렉트가 다 적용되는 게 있는데 이름이 좀 달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그리고 이런 옵션들은 제가 뒤에 설명드릴게요. 간단하게 보면
이제 많이 자주 쓰는 건 hibernate.show SQL. 이건 뭐냐면 어떤 결국 DB에 쿼리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쿼리 나가는 거 볼 거야 말 거야 하는 뭐 그런 옵션들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실제 애플리케이션 개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